여러분, 정성스럽게 키운 식물이 하루아침에 시들거나 잎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절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해충을 잡으려고 혹은 식물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약을 쳤는데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온갖 영양제와 살충제를 뿌려대지만 사실 그 행동이 식물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식물이 죽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병해충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된 방제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텃밭과 정원을 가꾸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최악의 방제 실수 20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실수들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식물 생존율은 100% 가까이 올라갈 것입니다. 상식이라고 믿었던 행동들이 어떻게 식물을 망치고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혹시 약을 치고 나서 식물이 죽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게 되는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과거에는 농업이나 원예에 대한 지식이 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경험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진리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죠. 최근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보가 넘쳐나지만 불행히도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초보 식물 집사님들이나 주말 농장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자극적인 팁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하곤 합니다. 무조건 약을 진하게 타야 벌레가 잘 죽는다거나 자주 뿌릴수록 식물이 건강해진다는 식의 근거 없는 믿음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농약이나 영양제는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룰 때는 정확한 과학적 원리와 식물의 생리적 특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낡은 관행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식물에게 필요한 올바른 방제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쨍쨍한 한낮에 약을 치는 실수입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에 텃밭에 나가서 식물들을 돌보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낮에 분무기를 들고 영양제나 살충제를 흠뻑 뿌려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물을 불태우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식물 잎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은 강한 햇빛 아래서 마치 돋보기 역할을 합니다. 태양열을 하나로 모아서 잎의 표면을 그대로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약해라고 부릅니다. 잎 가장자리가 바싹 마르거나 갈색 반점이 생겼다면 10중 8구 한낮에 약을 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낮에는 식물들도 더위를 이기기 위해 잎에 기공을 닫습니다. 기공이 닫혀 있으니 아무리 좋은 약을 뿌려도 식물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수분만 빠르게 증발하고 잎 표면에는 독한 화학 성분만 고농도로 남게 됩니다. 방제는 반드시 해가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나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에 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식물이 타 죽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갈 실수는 바로 약을 너무 진하게 타는 것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더 많이 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착각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입니다. 정해진 비율이 물 1000ml당 약 1ml라면 꼭 2ml나 3ml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레가 더 빨리 죽고 식물이 더 빨리 자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며 식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입니다. 제조사에서 정해놓은 희석 비율은 수많은 실험을 거쳐 찾아낸 식물에게는 안전하면서도 해충에게만 치명적인 황금 비율입니다. 농도가 짙어지면 식물의 세포벽이 파괴되고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식물 내부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와 오히려 식물이 말라 죽게 됩니다. 약효를 높이고 싶다면 농도를 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농도로 며칠 간격을 두고 2번에서 3번 반복해서 살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텃밭 가꾸기에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내 마음대로 여러 가지 약을 섞어 쓰는 이른바 농약 칵테일 만들기입니다. 한번 텃밭에 나간 김에 진딧물 약도 치고 곰팡이 약도 치고 영양제도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분무기 하나에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를 한꺼번에 쏟아붓고 섞어서 뿌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화학 물질들을 함부로 섞으면 성분들끼리 충돌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약효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나 반대로 독성이 몇 배로 강해져서 식물이 순식간에 시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섞었을 때 엉겨붙거나 침전물이 생겨서 분무기 노즐을 꽉 막아버리기도 하죠. 서로 섞어 써도 되는 약재들은 혼용가부표라는 것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섞는 것은 맹독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 번에 한 가지 약재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꼭 여러 가지를 쳐야 한다면 오늘 살균제를 쳤다면 최소 3일에서 5일이 지난 후에 살충제를 치는 식으로 시간을 두고 따로따로 살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람 부는 날에 약을 치는 행동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 텃밭에 나가면 시원해서 작업하기 좋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제 작업을 할 때 바람은 가장 큰 적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 분무기로 약을 뿜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뿌려진 약의 절반 이상은 식물에 닿지도 못하고 공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약을 허공에 버리는 셈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흩어진 약이 내 얼굴이나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을 타고 옆집 텃밭으로 날아가서 원치 않는 식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제초제 같은 경우는 바람에 날려 소중한 작물을 전멸시킬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방제 작업은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작업하실 때는 항상 바람을 등지고 서서 약을 뿌려야 내 몸으로 약이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비가 오기 직전에 약을 치는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굳이 오늘 저녁에 약을 치고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을 뿌린 후 식물 표면에 약액이 골고루 퍼지고 입속으로 충분히 흡수되려면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마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을 치자마자 비가 내리거나 잎이 채 마르기도 전에 비를 맞게 되면 정성껏 뿌린 약이 빗물에 씻겨 토양으로 다 흘러가 버립니다. 방제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땅 속으로 스며든 화학약품은 토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이런 실수를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방제 일정을 잡을 때는 반드시 향후 이틀에서 3일간의 날씨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가 내린 직후 잎에 물기가 가득할 때 약을 치는 것 역시 농도가 연해져서 효과가 떨어지므로 비가 그치고 잎이 뽀송뽀송하게 마른 뒤에 방제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축 늘어져 있을 때 약을 치는 것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땅이 바싹 말라 있거나 한여름 폭염에 지쳐 식물 잎이 시들시들할 때가 있죠. 이때 초보자분들은 식물이 아프다고 생각해서 급한 마음에 영양제나 살균제를 진하게 타서 뿌려줍니다. 이는 탈진해서 쓰러진 사람에게 억지로 독한 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식물은 약재를 해독하거나 흡수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화학약재가 잎에 닿으면 약해를 입을 확률이 평소보다 서너 배는 높아집니다. 식물이 목이 말라 늘어져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충분히 주어 생기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흠뻑 주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 식물이 잎을 빳빳하게 세우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필요한 방제를 시작해야 식물도 약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적할 문제는 잎의 앞면에만 대충 약을 뿌리고 지나가는 습관입니다. 서서 분무기를 쓱쓱 뿌리면 약이 잎의 윗부분, 즉 앞면에만 묻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잎이 다 젖어 있으니 약을 잘 쳤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진딧물, 응애 가로이 같은 얄미운 해충들은 눈에 잘 띄는 잎 앞면이 아니라 햇빛을 피하고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 좋은 잎의 뒷면에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식물에 생기는 곰팡이병의 포자들도 주로 잎 뒷면의 기공을 통해 침투합니다. 따라서 잎 앞면에만 아무리 약을 쏟아부어도 정작 해충들이 사는 뒷면에는 약이 닿지 않으니 며칠 뒤에 보면 벌레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약을 칠 때는 분무기 노즐을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해서 잎 뒷면이 흠뻑 젖도록 뿌려주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줄기와 잎 뒷면을 꼼꼼하게 적셔주어야 완벽한 방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 실수는 차가운 얼음물이나 지하수로 약을 타서 뿌리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더우니까 시원한 물로 약을 타주면 식물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뜨겁게 달아오른 식물잎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닿으면 식물은 엄청난 온도 쇼크를 받게 됩니다. 사람도 땡볕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차가운 물이 닿으면 잎의 기공이 놀라서 꽉 닫혀버리기 때문에 약재가 흡수되지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또한 농약이나 영양제는 온도가 너무 낮으면 물에 잘 녹지 않고 엉겨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탈 때 사용하는 물은 주변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사용하거나 수돗물을 하루 정도 통에 받아두어 온도를 맞추고 염소 성분도 날려보낸 뒤에 사용하시면 약재도 잘 녹고 식물도 스트레스 없이 약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남은 약을 아깝다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쓰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방제 작업을 하다 보면 물에 타놓은 약이 애매하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페트병에 담아 그늘에 두었다가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다시 쓰려고 하시죠. 하지만 물에 희석된 농약이나 화학영양제는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변질되거나 침전물이 생겨서 약효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히려 썩은 물이 되어 식물에게 치명적인 복균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약재나 미생물 제제는 물에 타는 순간부터 효소가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몇 시간만 지나도 부패해버립니다. 따라서 약을 탈 때는 밭의 면적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한 번에 딱 다 쓸 만큼의 약만 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조금 남았다면 작물이 없는 맨땅이나 잡초밭에 뿌려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희석한 약액은 무조건 그날 다 소비해야 하며 절대로 보관해서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실수는 방제가 끝난 후 분무기를 대충 물로 한번 헹구고 마는 씻기 불량입니다. 약을 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도구의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충제를 쳤던 분무기를 대충 물로 헹군 뒤에 다음날 그 분무기에 영양제를 타서 또 식물에 뿌립니다. 만약 이전에 썼던 약이 강력한 제초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 안에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던 제초제 성분이 영양제와 섞여서 애지중지 키운 토마토나 고추를 한 방에 죽여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살충제나 살균제 역시 잔여물이 남아있다가 다음번 약재와 예기치 못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무기 사용 후에는 깨끗한 물을 가득 채워 2번 이상 헹궈내고 맑은 물을 넣은 상태로 노즐을 열어 물을 뿜어내어 호스와 노즐 안쪽에 고여있는 약재까지 완벽하게 빼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초제용 분무기와 일반 방제용 분무기를 색깔로 구분해서 완전히 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1번째로 흔히 하는 실수는 식물에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살충제를 마구 뿌리는 것입니다. 토마토나 호박, 오이 같은 열매 채소들은 꽃이 피고 수정이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수정을 돕는 아주 고마운 일꾼들이 바로 꿀벌과 나비들입니다. 그런데 꽃이 만발했을 때 독한 살충제를 뿌려버리면 해충만 죽는 것이 아니라 꽃을 찾아온 꿀벌들까지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벌이 사라지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해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약재가 연약한 꽃술에 직접 닿으면 꽃이 까맣게 타버리거나 기형 열매가 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꽃이 활짝 피어있는 개화기에는 가급적 살충제 살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피치 못하게 약을 쳐야 한다면 벌들의 활동이 완전히 끝난 늦은 저녁이나 밤 시간을 이용해야 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 방제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의 수확량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2번째는 병해충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아무 약이나 들이붓는 묻지마 방제입니다. 식물잎이 누렇게 변하면 무조건 벌레가 먹었다고 생각해서 살충제를 뿌립니다. 하지만 잎이 누래지는 이유는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었거나
바이러스병에 걸리는 등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곰팡이성 질병인데 살충제를 뿌리고 진딧물 때문인데 영양제만 잔뜩 주면 식물은 치료는커녕 약해만 입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먹으면 낫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상 증상이 보이면 돋보기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입 뒷면을 확대해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고 병반의 모양을 인터넷이나 책과 비교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흙의 습도도 확인해 보시고요. 정확한 진단 없이 뿌려대는 약은 식물에게는 테러와 다름없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식물 질병을 쉽게 진단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실수는 하나의 약재만 주야장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 회사의 진딧물 약이 효과가 좋았다고 해서 1년 내내 그 약만 고집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벌레들이 시원하게 죽어나갑니다. 하지만 곤충들의 생존 본능과 번식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성분의 약을 3번 이상 연속으로 맞게 되면 해충들은 그 약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약을 원액으로 들이부어도 벌레들이 코웃음을 치며 기어다니는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용 기작이 다른 2~3가지의 약재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이른바 교차 살포를 해야 합니다. 농약병의 라벨을 보면 숫자가 크게 적혀 있는데 이 숫자가 다르면 약의 성분과 작용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1번 약을 쳤다면 다음번에는 3번이나 5번 약을 치는 식으로 돌려가며 사용해야 해충들이 내성을 가질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번째는 늦은 밤에 물을 주거나 방제를 해서 잎을 축축하게 밤새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낮에 바빠서 한밤중에 랜턴을 켜고 텃밭에 나가 약을 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해가 진 직후인 초저녁 방제는 좋지만 이슬이 맺히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심야 방제는 문제가 다릅니다. 밤새도록 잎에 약물이나 물기가 마르지 않고 축축하게 묻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곰팡이균들이 번식하기에 가장 완벽한 수영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흰가루병, 잿빛 곰팡이병, 탄저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은 모두 다습한 환경을 사랑합니다. 식물잎은 해가 지고 밤이 되기 전까지는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어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후 늦게 방제를 하더라도 해가 져서 어두워지기 전 잎의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은 밤에 작물을 흠뻑 적시는 행동은 식물에게 곰팡이 이불을 덮어주는 것과 같으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15번째 실수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오래된 농약이나 영양제를 버리기 아깝다고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고 구석에 몇 년째 처박혀 있던 출처 모를 가루약이나 물약을 꺼내어 물에 타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화학약재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주성분이 분해되어 약효는 완전히 제로가 되고 불순물만 남아 침전물이 생깁니다. 이런 오래된 약을 뿌려봤자 해충은 죽지도 않을 뿐더러 성분이 변질된 찌꺼기들이 식물의 기공을 틀어막아 호흡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독성 물질로 변해 잎을 새까맣게 태워버리기도 하죠. 약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개봉한 약재는 밀봉하여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폐기하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쓴 낡은 약 한 병이 1년 내내 정성껏 키운 텃밭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16번째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침투 이행성 약재와 접촉성 약재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접촉성 약재는 벌레의 몸에 직접 약이 묻어야만 벌레가 죽는 약입니다. 그래서 잎의 뒷면까지 아주 꼼꼼하게 빈틈없이 흠뻑 적셔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침투 이행성 약재는 식물의 뿌리나 잎으로 약이 스며들어 식물 체내에 퍼지는 방식입니다. 벌레가 식물의 즙을 빨아먹거나 잎을 갉아먹을 때 약 성분이 몸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죠. 이 2가지 특성을 모르고 접촉성 약재를 대충 공중에 흩뿌리거나 침투 이행성 약재를 벌레 잡겠다고 벌레 한 마리 한 마리 조준해서 쏘고 있으면 헛수고를 하는 셈입니다. 내가 산 약이 식물 속으로 흡수되는 약인지 아니면 벌레 몸에 직접 닿아야 하는 약인지
설명서를 읽고 정확히 파악한 후 그 특성에 맞게 살포 방식을 달리해야 완벽한 병해충 방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17번째 실수는 식물을 보호하느라 정작 내 몸을 보호하지 않는 안전 불감증입니다. 아주 작은 텃밭이나 베란다에서 약을 친다고 해서 맨손, 반팔,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분무기를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스크는커녕 바람을 안고 약을 맞으며 작업하기도 합니다. 친환경 약재라고 해도 고농도로 사람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흡입되면 발진, 알레르기, 심하면 만성호흡기 질환이나 신경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제 작업을 할 때는 아무리 더워도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고무장갑과 방제 전용 마스크, 그리고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입었던 옷을 분리해서 세탁하고 즉시 샤워를 해서 몸에 묻은 보이지 않는 약재 성분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식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원을 가꾸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8번째는 아주 어린 모종에게 다 자란 성체 식물과 똑같은 독한 농도의 약을 치는 가혹한 실수입니다. 시장에서 갓 사온 야들야들하고 연약한 상추나 고추 모종에 벌레가 꼬인다고 성인 식물에게 주던 잣대로 독한 살충제를 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종들은 세포벽이 얇고 너무나 연약해서 강한 약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잎이 즉시 하얗게 타들어가거나 성장을 완전히 멈춰버리는 이른바 이보갈병 같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마치 갓난아기에게 성인용 항생제를 한 알 다 먹이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행동입니다. 어린 모종 시기에는 가급적 독한 화학약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목초액이나 난황류 같은 부드러운 친환경 자재를 표준 농도보다 2배에서 3배 더 묽게 연하게 타서 방제해야 합니다. 모종이 밭에 뿌리를 내리고 튼튼해질 때까지는 약해를 피하기 위해 세심하게 농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9번째 실수는 식물의 뿌리가 살고 있는 토양의 상태는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잎에만 계속 약을 들이붓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이 계속해서 곰팡이병에 걸리거나 해충의 공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잎의 문제가 아니라 흙의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흙이 굳어서 배수가 안 되거나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서 토양의 산성도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식물은 면역력을 상실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식물은 병해충의 동네북이 되는 것이죠. 잎에 백날 살균제를 뿌려봤자 썩어가는 흙을 살리지 않으면 병은 계속 재발합니다. 진정한 방제는 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흙을 만드는 데서 출발합니다. 완숙 퇴비를 섞어 땅의 통기성을 높여주고 유용 미생물을 투입하여 흙을 살려내는 근본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토양에서 튼튼하게 자란 식물은 웬만한 진딧물이나 곰팡이 정도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자체 면역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 20번째 실수는 바로 방제일지를 쓰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려고 하면 내가 지난주에 진딧물약을 쳤는지, 영양제를 주었는지, 어떤 약을 몇 배로 희석해서 썼는지 며칠만 지나면 새하얗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록이 없으니 똑같은 약을 연달아 쳐서 내성을 만들거나 너무 자주 약을 쳐서 식물을 병들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언제, 어떤 날씨에, 무슨 약을, 어떤 비율로 섞어서 어느 식물에게 뿌렸는지 간단하게 한 줄만 기록해두세요. 약을 친 후 며칠 뒤 식물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결과까지 적어둔다면 완벽합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모이면 그 어떤 전문가의 조언보다 강력한 여러분만의 텃밭 빅데이터가 됩니다. 실패와 성공의 기록을 통해 내년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훨씬 더 풍성하고 건강한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진정한 농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0가지 방제 실수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식물을 잘 키워보려고 정성을 다해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식물을 숨막히게 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더 많이, 더 진하게, 더 자주 약을 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기다려주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꼭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것이 식물을 진정으로 아끼는 방법입니다.
농약이나 화학 영양제는 절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식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 습관을 조금만 바꾸셔도 내년 봄 여러분의 정원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생기 넘치는 마법 같은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식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텃밭을 가꾸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원을 가꾸면서 했던 가장 뼈아픈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알게 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어떤 것이었나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원 가꾸기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